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잘 쉬고 오셨죠? 네, 잘 쉬고 왔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작업 환경 대책 관리 대책입니다. 작업 환경 관리 대책. 자, 국소 배기 시설에서 장치 배치 순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소 배기 시설의 장치. 국소 배기 시설에서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삼겹살집에 갔어, 우리가. 삼겹살집에 갔더니, 후드 달고, 여기서 우리가 삼겹살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사람이 서서. 그죠? 요게 뭐다? 후드다. 그죠? 후드. 후드. 그 다음에, 가지닥터, 메인 덕터. 메인 덕터다, 메인 덕터. 그 다음에 공기 정화장치다, 정화장치. 그 다음에 송풍기다. 그 다음에 배출이다. 그죠? 이게 다야. 뭐 있냐고 더. 아, 댐퍼. 그죠? 댐퍼. 여기도 댐퍼 달리겠네. 그죠? 댐퍼. 뭐 더 있냐고. 댐퍼. 자, 맨 처음에 후드 1번. 댐퍼 없으니까. 후드 뒤에 바로 송풍기 오면 어떡하겠다는 건데. 공기정화장치, 이건 뭐, 예. 그죠? 기억납니다. 그죠? 금속을 가공하는 음압 수준이 98dB이다. 공정에서 NRR이 17인 기마개를 착용했습니다. 차음 효과 몇 데시벨일까? 단 OSHA의 차음 효과 예방법. 차음 평가 지수 NRR 미국에서 나왔죠. 예. 자, NRR 마이너스 7 그죠? 곱하기 50% 마이너스 7 곱하기 50%가 뭐다? OSHA 규정이다. 자, 98dB 나왔어. 이게 아니지. NRR이 얼마다? 17이다. 17 마이너스 7 곱하기 50 하면 되네. 퍼센트 0.5 5 나온다. 5. NRR 마이너스 7 곱하기 50% 기억합시다. 네. 그게 OSHA에서 자, 테이블에 붙어 있는 사각형 후드 환기량 구하는 식의 적절한 것은 일단 환기량 하면 Q는 AV다. 그런데 V는 있는데 A가 어떻다고? 사각형 후드 어디에? 테이블에 붙어 있다고. 테이블에 붙어 있는 프렌치가 있고 테이블에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Q는 60에 0.5에 10의 X의 제곱에 플러스 면적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60의 5x 제곱의 a다. 10x 제곱의 a인데. 그죠? 프렌치가 없는, 그렇죠. 프렌치가 없다.
테이블에 붙어 있고 후드에 필요한 환기량, 프렌치는 부착하지 않아 프렌치가 없다. 그죠? 네. 그러면 이 4번에 해당되네요. 다음 중 중성자 차폐가 효과가 가장 적은 물질. 중성자. 물, 파라핀, 흑영. 중성자는 원자 번호가 작으면 작을수록 에너지를 잘 잃는다. 전리되니까 보통 물이 원소가 가장 작잖아요. H2O니까. 그죠? 파라핀, 폴리에틸렌, 탄소 등을 차폐로 쓰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콘크리트 계획에 많이 씁니다. 자, 물, 파라핀, 흑연, 우리 여기서 많이 낚인다고. 여기서. 납이 가장 차폐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한 중성자라고. 중성자. 감마선이나 X선이 아니고. 중성자는 원소 기호가 낮을수록 차폐가 잘 됩니다. 수소가 제일 잘 되겠지. 헬륨이겠지. 수소 2개, 물 1개, 산소 1개 붙었는 물이 제일 좋죠. 원심력 집진 장치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 원심력 집진 장치 사이클론이다. 그죠? 사이클론. 이렇게 생겨가지고 더스트 박스 여기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서 나가겠죠. 충격으로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고요. 자, 원심력 집진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말이 안 되는 것,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집진 가능하죠. 사업주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분진의 농도가 낮을수록 분진의 효율이 높아지려 그러면 분진의 농도가 높아야지. 높을수록 집진 효율이 증가하지. 그죠? 충격 때문에. 요건 좀 거리가 높다. 그죠? 멀다. 그죠? 함진가스의 선해류를 이렇게 원심력을 이용하죠. 입자 크기가 크고 모양이 구체에 가까울수록 집진 효율이 증가합니다. 직경이 38cm, 유효 높이가 2.5m, 원통용 백필터 사용했다. 이때 60cmm의 함진가스를 처리할 때 여과 속도는 메타/세크로 나타내 달래요. 여과 속도는 여과 면적 처리량 A분의 Q. 아이 좀 우리 VP는 항상 Q는 AV니까 Q는 AV는 얘 알고 싶으면 얘분의 얘 하면 되잖아. 얘 나누기 얘 하면 이게 나온다고. 자, 봅시다 그러면. 직경이 38cm 원통이라 그죠? 원통. 원통이네가 일단 3.14에 0.38, 38cm니까 2.5에 보이나 여기까지? 그 다음에 60세크의 미니치다. 자, 백필터 우리 Q가 얼마야? 60 루베의 미니치다. 그죠? 계산하면 되죠, 이거는. 계산기. 했더니 얼마? 33. 33.54. 자, 표준 상태 0도 C의 1기압입니다. 0도 C 1기압.
공기의 밀도가 1.293kg 세제곱 루베고 40도씨 1기압일 때 공기 밀도는 밀도 변화네요. 그죠? 밀도 보정계수. 밀도 보정계수는 0.87인데 밀도는 1293, 1.293, 0.872, 1128. 밀도 보정계수 구하는 방법만 알면 되죠. 설명 안 해도 되죠. 국소 배기 장치. 왜? 우리 이런 거 나오면은 숫자만 바꿔가지고 서너 번씩 풀어보고 5번씩 풀어보기로 했다. 그죠? 국소 배기 장치로 외부식 척방형 후드 설치했네요. 외부식 척방형 후드. 이때 제어 속도를, 제어 풍속을 고려해야 될 위치는 제어 풍속을 고려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후드의 개구면, 작업자의 호흡 위치, 발산되는 오염 공기 중의 중심 위치, 후드의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작업 위치. 그렇죠? 이거. 자, 이 작업장이 있어. 작업장이 있다, 그죠? 작업장이 있는데 우리 국소 배기 장치 할 건데 외부식 척방형 후드 설치할 거라고. 그러면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작업 위치가 제일 좋죠. 개구면으로부터. 자, 해설 한번 봅시다. 왜 그렇게 해야 돼? 와, 물론 어디 중간에서 훅 들어와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지금까지 쭉 수업을 들었던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합시다. 자, 여기에 오염물질이 솔솔솔 나오고 있다. 그죠? 작업자가 여기서 작업하고 있네. 작업자가. 그죠? 그러면 후드에 개구면 구멍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구멍. 이런 후드를 이렇게 설치합시다. 이렇게. 이 후드를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작업의 위치에 설치한다. 이거를 여기다가 설치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갈 거 아니냐고. 그죠? 후드의 개구면, 작업자의 호흡 위치 중요하지만 후드의 개구면으로부터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후드의 개구면으로부터 먼 곳에다 설치를 하는 게 작업 위치를 해야 된다. 작업을 여기서 하셔야 된다. 한글이 더 어렵다. 한글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작업장에서 작업 공구와 재료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진동 대책. 진동 대책과 거리가 먼 것은 거리가 뭐네요? 거리가 먼 거 한번 찾아봅시다. 진동 공구의 무게는 10kg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 그렇죠. 진동 공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거 뭐 어쩔 거냐고. 강철로 코일용 수철을 만들어 설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나 오일 댐퍼 등의 저항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맞죠? 이 49번 문제는요. 최근까지도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방진 고무를 사용하면 공진 시 진폭이 지나치게 크지만 내구성, 내약 분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코르코는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고 고유 진동수가 20Hz 이상으로 진동 방지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개 풀면, 시험 문제 풀면 요거까지는 다 맞춰. 근데 3번이냐 4번이냐 이거 미치는 거야. 헷갈린다. 왜? 고유진 10Hz를 어떻게 기억하겠냐고. 여러분들이 기억 못 하실 거잖아. 10Hz 이상의 진동 방지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 낸다고. 20Hz 이상으로.
자, 그럼 3번 보면은 방진 고무를 사용하면 공진 시 진폭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지만 내구성, 내 약품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건가 싶다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모르니까, 정확하게 모르면 저런 문제 다 낚입니다. 저건 내가 봤을 때 낚시야, 낚시. 낚시에 가깝다. 요가 집진 장치의 요가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요가 집진 장치의 요가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0.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는 주로 확산에 의해 채취된다. 그렇죠? 압력 강화가 적으면 여과지 효율이 크다. 여과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항목으로 가공의 크기, 여과지의 두께 등이 있다. 그렇겠죠. 혼합 섬유 여과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마이크로소본. 요거는 혼합 섬유 여과지는 있잖아요. 자, 마이크로솔바는 폴리스티렌 필터로 대기 환경 실어했습니다. 그냥 또 이렇게 영어로 쓰러니까 이건 같다 싶죠. 네. 어렵습니다. 그죠? 자, 우리 해설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과 집진 장치의 여과제는 종류별로 재질에 따라 최고 사용 온도, 내열성, 내산성, 내알칼리성, 강도, 흡습성 다르다. 이러한 화학성 특성을 지치지 않으면 여과제의 손상과 함께 여과포의 눈이 막히거나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함진가스의 성상에 따라서 사용한다. 마이크로솔바는 여과지는 폴리스티렌 필터로 대기 환경 실어에서 채취에 사용되는 여과지다. 대기 환경 공부할 때 나오겠네요. 일반적인 후드 설치의 유의사항. 가장 거리가 먼 거. 후드 설치할 건데 거리가 좀 멀다 있다. 오염은 전체를 포위시킬 걸 포위식 후드다. 그죠? 네. 가장 적절하죠. 후드는 오염원에 가까이 설치할 것. 우리 삼겹살 구울 때 그 냄비 뚜껑 같이 생긴 게 이렇게 볼처럼 생긴 게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 연기가 밖으로 나가잖아. 밑으로 최대한 가까이. 오염 공기의 성질, 발생 상태, 발생 원인을 파악할 거, 이건, 예. 후드의 흡입 방향과 오염가스의 이동 방향, 이거 보세요. 후드의 흡입 방향, 이쪽으로 빠른다, 그죠? 그리고 오염가스는 이동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오염가스의 이동 방향에다 후드를 설치하는 게 가장 좋죠. 앞으로 구부리고 수행하는 작업 공정에서 올바른 작업 자세라고 볼 수 없는 것. 작업점의 높이는 팔꿈치보다 요거 52번 문제 있잖아요. 현재까지도 출제되고 있는 문제네요. 그죠? 출제 빈도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작업점은 팔꿈치 높이보다 낮게 한다. 그렇겠죠? 바닥에 얼룩을 닦을 때는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다리를 구부려서 사용한다. 허리를 구부리면 허리병 생긴다. 항상 무릎을 구부려서 일어나는 걸로. 물건을 들 때, 고중량을 들 때도 마찬가지고, 바닥에 얼룩을 닦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상체를 구부리고 작업을 하다가 일었을 때는 무릎을 굴절시켰다가 다리 힘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4번 어디 갔지?
신체의 중심이 물체의 중심보다 뒤쪽에 있도록, 그러면은 너무 무겁지. 물체의 중심이 신체 중심이 딱 달라붙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지만 이렇게 들고 있으면 힘들죠. 예. 물체의 중심보다 뒤쪽에 있도록 이건 안 되죠. 호흡기 보호구의 사용 시 주의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호흡기 사용할 건데, 보호구 사용할 건데, 거리가 먼 거. 보호구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그렇죠. 예,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보호구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면 안 되죠. 보호구 내의 유해물질 농도는 허용 기준 이하로 유지한다. 맞죠? 이거 뭐, 말해 뭐해요, 이런 거는. 보호구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사용 가능 농도는 노출 기준의 할당 보호 개수를 곱한 값이다. 맞습니다. 유해 물질의 농도가 즉시 생명에 위태로울 정도인 경우는 공기정화식 보호구를 착용해야 된다. 공기정화식 보호구를 착용, 이거 맞는 말 같지만 공기정화식 가스 마스크는요, 산소 결핍 작업장에 사용합니다. 네. 공기정화식 가스 마스크. 문제 참 어렵게 헷갈리게 잘 내놨다, 그죠? 자, 흡입구와 분사구의 등속선에서 노즐의 분사구, 개구면 유속을 100%라고 할 때 유속이 10% 수준이 되는 지점을, 분사구 내경, 얼마의 거리인가? 우리 송풍기가 이렇게 있고 흡입이 있잖아요. 여기가 흡입구가 있고 이렇게 배출구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배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배출구가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서 자, 흡입구 여기 흡입구 이렇게 들어갈 건데 1D 지점에서 30%, 그죠? 1D 지점에서 10%, 배기구에서는 30D에서 10%. 이 사진 또 떠올려줘야 되네요. 안 보고 가도 되죠. 네. 자, 그러면은 배기구에서는 30D, 흡입구에서는 1D. 10% 수준 하려 그러면은 흡입구에서는 1D, 배기구에서는 30D. 그죠? 그림 오랜만에 봅니다. 가끔 헷갈릴 때 있죠. 예, 방진 마스크 이거 보면 헷갈리는. 우리 코로나 때나 아니면 봄철에 황사가 많이 나올 때 KF94, 그죠? KF80 뭐 이런 거 쓰죠. 이게 뭔지 기억납니다. 그죠? 자, 방진 마스크 등급 중에서 2급 포집 효율은 분리식, 안면부, 여과식 모두 90% 이상이어야 한다. 2급은 80%, 1급은 90%. 그래서 요게 1급이라고 한다. 94, 요게 1급. 요게 82, 2급. 그죠? 94% 이하, 요게 1급이다. KF94가. 그런데 2급 방진이 90% 이상이어야 되는데 요거는 잘못됐다. 요거는 80%여야 된다. 요건 잘못됐다. 방진 마스크 등급 중에서 특급 효율이 99%. 안면부 여과식 90%. 예. 특급. 1급이 94% 이상, 특급은 99%, 99.95%다. 그죠? 밑에 저기 해설에 테이블 잘 나와 있네요. 베릴륨과 같은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에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특급 방진 마스크 착용해야 됩니다. 말해 뭐예요? 금속 흉 같은 경우에는 1급 방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고맙죠. KF94. 국소 배기 시설의 투자 비용.
그리고 운전 비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조건, 옳은 것. 자, 국소 배기 장치에서 투자 비용과 운전 비용을 가장 작게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필요 송풍량과 압력 손실을 비례하기 때문에 필요 송풍량을 감소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습니다. 그게 운전비를 가장 적게 든다고. 운전비잖아, 운전비. 운전비가 뭐야? 시설비가 아니고 시설 다 해놓고 나서 가동시킬 때라. 가동시킬 때 송풍량을 작게 하면 회전력이 작게 되니까 전기를, 동력을 작게 쓸 거잖아. 이거 뭐,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집에 에어컨을 가지고 있어. 에어컨을 계속 돌리면 좋겠지. 그런데 에어컨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럼 에어컨을 어떻게 해야 돼? 작게 돌려야 되겠지. 작게. 송풍량을 작게 한다고, 작게 돌린다고, 그냥. 그죠? 리시버식 캐노피형 후드 설치했다, 그죠? 이렇게. 대개 요게 이제 많이 봤죠? 이런 후드. 열원 주위에 상부에 퍼진 각도가 있습니다. 열원 주위에 퍼짐의 상부 각도가 있죠. 상부 각도가 있는데 실내에서 다소의 난기류가 존재를 한다는 전제하에 몇 도여야 되냐? 몇 도여야 되냐? 열원 주위의 크기의 높이 곱하기 0.8배. 거기에 넓이를 더한다. 그냥 이거는 문제하고 답하고 암기하세요. 40도라고. 리시버식 캐노피형. 정상류가 흐르고 있는 유체 유동의 연속 방정식. 연속 방정식 설명했죠? 연속 방정식이 뭐냐? 여러분이 카지노 가서 카드 게임이나 카지노 게임이나 슬롯머신 게임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네, 그죠? 연속 방정식. 내가 딸 확률이 49%. 카지노가 딸 확률이 51%. 맨 첫 번째한테는 내가 49%야. 그런데 연속으로 계속하면 나의 확률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카지노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그래서 하면 된다, 안 된다? 바보다, 바보 하는 거. 연속 방정식 설명한 적 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적용되는 법칙은 무슨 법칙이냐? 연속 방정식이다. 이야기 내가 카지노 연속 방정식을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정상류가 흐르고 있는 유체 유동에 관한, 유체가 움직이고 있어. 어떤 유체가, 그 유체가 움직이고 있는 연속 방정식을 설명할 건데 여기에서 적용된 법칙이 뭐냐? 우리 뉴턴 선생님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뭐야, 그게? 뉴턴 선생님이잖아. 질량 보존의 법칙. 좋아하죠, 우리 뉴턴 선생님. 연속 방정, 유체의 연속 방정식은 우리 뉴턴 선생님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만류인력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자, 공기 중에 포화 전기압이 1.52mHg다. 이때 유기용제가 공기 중에서 도달할 수 있는 포화 농도는, 자, ppm이다, 그죠? 포화 농도는. 자, 수온이니까 760분의 1.5이다. ppm이니까 얼마? 끝. 포화 농도. 끝.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약 2000 ppm이더라.
참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빡세게 포화 농도 계산하는 공식 하나 암기했어. 그래가지고 한 10문제 내가 풀어봤네. 그래서 막 겁나 고생해가지고 풀었는데 시험 문제는 딱 한 문제 나와. 100문제에 한 문제 나와. 필답에서 실기에서 한 문제 나와요. 딱 2문제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공부한 게 아깝다. 이래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해서 내가 이 문제밖에 안 나오면 내가 얼마나 아까우냐 이런 생각 들죠.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언젠가는 씁니다. 여러분이 빛나는 자격증을 받고 여러분들 그 자격증으로 인해서 취업이 되고 그게 뭐 중소기업이 됐든 중견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취업이 돼서 현장에 나갔을 때 야, 포화농도 어떻게 되지? 여러분의 선배가 물어볼 거라고. 알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모르고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려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때 잠깐만요. 무슨 검색 한번 해보. 이거 안 되지. 예, 지금 포화 농도가 얼마입니까? 1.52mg 미리 HG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2000ppm 정도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계산기 눌러서. 그래? 오, 이 사람 공부 좀 하고 왔는데, 당신 기사야? 산업기사야? 오, 그래. 너 이제 나 따라다녀. 뭐, 이런 거 되잖아. 이런 거. 그래서 서로 사이가 돈독해질 수도 있고, 그분이 알고 있는 노하우로든 지식을 이전받을 수도 있고. 공부는 여러분 절대로 배신 안 해. 여러분을. 사람이 배신하거나 다른 건 배신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자친구는 여러분들 배신할 수 있지만 공부는 배신 안 해. 자, 표준 공기 21도씨.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배신할 수도 있죠. 하지만 공부는 배신 안 하죠. 절대로. 표준 공기가 21도씨입니다. 동압이 5mm HG일 때 속도압이다. 그죠? 속도압하면 딱 기억나는 숫자 있죠? 없어요. 4043. 그죠? 4043 딱 기억나야 되죠? 4.043인데 4점 빼주고 4043이라고 하죠. 속도 제곱. 그죠? 속도는 4.043 루트 V. VP. 그죠? 자, 4.043 얼마? 5. 계산기로 빨리 계산하세요 했더니 얼마? 33.3 나오더라. 우리 속도압 계산하는 거, 유량 계산하는 거, 그죠? 그 다음 면적 계산하는 거, 속도 계산하는 거. 그죠? 이런 거 정도는 좀 알고 지나가자. 좀 알자. 이제 알 때 됐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동일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봅시다. 그죠? 좀 많이 풀어봐야 알 수 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물리적 유해인자 그리고 독성학 이렇게 해서 한 40문제 다시 풀어볼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